이 일을 하면서 단점으로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식품회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보수적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수평적이 아니고 수직적이다 보니까 위에서 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, 뭐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이제 좀 매출 압박이라든가,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 같은 게 출시되었을 때 빠르게 입점을 시키는 거, 그런 거에 대한 뭐 압박 같은 게 좀 스트레스가 많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죠. 음, 식품 기업이 보수적인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? 식품 기업 자체들이 이제 지금 남아있는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업력이 좀 오래되어가지고, 예전에 영업 스타일, 예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뭐 수치화돼 있거나 그런 정형화돼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인맥과 사람과 사람의 유대 관계라 뭐든지 다 가능했던 거라고 저도 들었어서, 솔직히 요즘처럼 이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보다는 어느 정도 정을 통해서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좀 영업 방식이 현 시대 방식보다는 좀 구시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죠. 음, 이게 또 거래처 담당자 스타일마다 다른데, 뭐 점장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하시면은 그렇게 영업을 그분들도 해오셨기 때문에 아, 이해를 하고 오히려 또 맞긴 하는데, 요즘 이제 트렌드가 점점 유통 쪽도 점점 젊게 물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이제 저보다 조금 연배가 높으신 분들, 많이 아니고 한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또 그런 거보다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옛날 정을 통한 이런 영업 방식은 좀 어렵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럼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세요? 정으로 하는 게 더 편하세요?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기보다는 결국 영업사원은 그 상대방에게 맞춰서 그 사람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한 방법이 고수를 할 게 아니라 사람을 봐가면서 정에 의존할 때 정에 의존하고 수치와 데이터로 설득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, 어느 게 더 저한테 맞다고 게 아니라 둘 다 잘해야만 영업이 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아, 있겠네요.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재밌는 일이 있었을까요? 먼저 아까 이제 이제 시간 업무, 스케줄 관리가 자유롭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외근이 많다 보니 무조건 사무직 같은 경우에 뭐 점심시간이 1시간이든 뭐 1시간 반이든 이제 고정적인데, 제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럴 때는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업무를 좀 오래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, 그 외에도 뭐 은행 업무를 많이 볼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무직 같은 분들은 보통 음, 이제 점심시간에 뭐 밥을 안 네. 먹던지 아니면은 시간을 내서 그때 가시잖아요. 근데 저희는 이제 거래처를 갔는데 그 근처에 이제 은행이 있다 하면은 그냥 가서 잠깐 볼 수 있고 뭐 이런 음, 게 좋았죠. 반대로 좀 이제 안 좋은 쪽의 에피소드를 말하자면, 아무래도 그 제조 회사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미납이란 게 발생을 하게 아, 돼요. 이제 물류에서 그날 그 제품이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경우가 있다. 그러면 이제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영업사원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 창고에 들려서 직접 물건을 어떻게 수령을 해가지고 뭐 직접 갖다 준다든 그런 좀 에피소드도 있었죠. 아. 네, 지금까지 식품 영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, 퇴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? 음, 아무래도 이건 지극히 먼저 제 주관적인 의견이란 걸 설명해드리고 싶고요.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었는데, 2년 반 동안 뭐 우연치 않게 계속 제가 막내였어요, 지점에서.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저희 지점에서도 물론 퇴사자가 있었고, 뭐 부서 이동된 사람이 있었지만,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제 위로 뭐 한 명, 두 명까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있었고, 아무래도 그 회사 문화가 아까 단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적이고 수직적이다 보니 좀 그런 회사 문화도 저랑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자. 어차피 첫 회사다 보니. 그러니까 첫 회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봤으니 또 다른 걸 경험해보자 해가지고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회사가 공채를 하는 회사잖아요. 아, 그렇죠. 공채로 들어간 근데 거고요. 신입사원들을 안 뽑아줬나요? 그러니까 안 뽑아줬다기보다는 저희 지점에 이제
그 퇴사자가 있으면서 TO가 났는데 그 TO를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공채 시즌 전에 뭐 다른 타 지점이라든가 뭐 퇴사했던 사람이 재입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부서로 저희 지점으로 넣게 되고 뭐 이런 좀 일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 밑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, 계속. 근데 그 일을 하실 때 외근이 많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 선배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구조였나요?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각자 맡은 거래처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 보면은 협업보다는 각자 이제 개인적인 그 업무를 한 거죠. 물론 저는 이제 막내였다 보니까 선배들이 뭐 하다가 일을 하다 도와달라 뭐 이런 거 하면은 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자 맡은 거래처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협업보다는 아무래도 각자 개인의 능력이 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뭐 후배가 들어왔다고 쳐도 크게 뭐 장점이 될 만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. 그래도 이제 제가 업무를 하다가 저도 이제 뭐 일손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. 그럴 때 이제 제가 물론 뭐 선배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와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밑에 막내 입장으로서는 그런 요청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스로 처리를 했는데 후배가 있으면 당연히 뭐 저도 케어를 해주고 또 가르치는 재미도 있는데 네. 저는 이제 위에서 지시를 받는 것만 해보고 제가 뭐 누구를 이렇게 막 가르쳐보고 이런 거를 못 해봐서 그런 게 좀 많이 좀 단점이나 아쉬운 점도 남았었죠. 그 분위기 자체가 되게 수직적이고 하다 보니까. 네, 그렇죠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식품 영업 직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경험자로서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. 이 말을 좀 꼭 명심하면서 오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영업이란 직무 자체가 회사에서 가장 매출을 해내야 되는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부서다 보니 뭐 압박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이런 거를 가지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적응하시긴 수월할 텐데 무엇보다도 제가 느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극성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뭐 저도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 담당이랑 트러블도 있어 봤고 사이도 안 좋아 봤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거래처와 이제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정말 변경 그 매출이나 이런 게 또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영업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로 생각하니까 영업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 준비하시는 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네.